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중추신경계, 뇌, 척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제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과서 72페이지와 워크북 22페이지를 펴서 같이 해보도록 하죠. 71페이지, 22페이지 같이 한번 펴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말초, 끝과 시작을 연결해주는 신경계인데요. 오늘의 궁금증,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우리 몸 사이에서 신호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왼쪽에 큰 뇌가 있죠. 이 뇌로 여러 개의 신경이 뻗어나가서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심장에도 연결되어 있고, 폐에도 연결되어 있고, 간에도 연결되어 있고, 위에도 연결되어 있고, 지금 보면 소장에도 연결되어 있고, 많이 연결되어 있죠. 뇌에서 연결된 뇌에 연결된 신경을 우리가 뇌신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뇌신경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몸에도 많이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말초신경계를 구성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뇌에 연결된 뇌신경을 볼 수 있죠. 뇌의 다양한 감각기관 혹은 반응기관과 연결시켜주는 이것을 뇌신경이라고 불러줍니다. 뇌신경은 12쌍의 뇌신경이 있는데요. 좌우가 존재하는 거죠. 반면 척수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척수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척수신경은 31쌍의 척수신경이 있어요. 물론 31냐 32개냐 약간의 이제 논란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31쌍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구조적으로는 뇌와 연결된 뇌신경, 척수와 연결된 척수신경으로 구분을 해줄 수 있고요. 기능적으로 보았을 때는 체성신경이라고 하는 것과 자율신경이라는 것으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체성신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성신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지 않아도 여러분 몸에서 계속 신호가 전달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율신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중추신경계로부터 뇌나 척수로부터 어떤 정보가 들어가고 빠져나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감각기관과 반응기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피부라는 감각기관에서 들어온 정보 혹은 명령이 골격근으로 넘어가는 정보, 여러분들 피부로 들어온 정보, 따갑다, 아프다, 따뜻하다 이런 것들을 알죠? 그리고 내가 팔을 의도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이와 같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을 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정보는 체성감각신경에 의해서 정보가 들어오고, 명령은 체성운동신경에 의해서 명령이 내려지는 거죠. 자, 다시 신경을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누는데, 체성신경은 다시 체성감각신경, 내가 인식되는 정보가 들어올 때 이산화탄소가 내 몸에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식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주변이 얼마나 따뜻한지는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각을 체성감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이 있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이 있는데, 내 의도대로 움직이는 근육을 체성운동신경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체성신경은 여러분들의 대뇌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곳이에요. 중추신경계와 골격근은 바로 체성운동신경이 연결지는데, 이때 이 중추신경계와 골격근은 하나의 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신경이 무슨 말인지는 뒤에 가서 이해되실 거예요. 촉삭돌기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요. 뉴런이 신호가 끝까지 가면 이제 근육에게 무언가 신호를 전달해야 되죠. 시냅스 소포에 들어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근육으로 분비되는데요. 이 근육으로 분비되는 물질이 아세틸콜린입니다.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세틸콜린이 작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폐에서 어떤 신호가 오는지 잘 모르죠?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폐에다가 명령을 내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내장기관과 연결된 감각 정보나 혹은 내장기관에게 내려지는 명령은 나의 의지나 인식, 판단과는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와 같은 작용에 관여하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정보가 들어올 때는 내장감각, 명령이 내릴 때는 자율신경,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율신경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대뇌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은 대뇌가 아닌 다른 뇌에서 주되게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대뇌 말고도 다양한 뇌들이 존재하잖아요. 특히나 바로 간뇌, 중간뇌, 연수 이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게 관여를 합니다. 중추신경계와 내장기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때 두 개의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요. 즉 중추와 골격근은 하나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중추와 내장기관은
하나가 있고 그 또 하나가 있는 거죠. 두 개의 신경 뉴런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걔네 사이에도 뭐가 있겠어요? 바로 시냅스라고 하는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뉴런, 시냅스 이전 뉴런과 시냅스 이후 뉴런과 그 다음에 내장기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의 시냅스가 있는데 이 시냅스가 촘촘히 모여서 부풀어 오른 부분을 신경절이라고 불러요. 뉴런과 뉴런이 있는 것은 시냅스, 신경과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살짝 부풀어 올라 있는 부분은 신경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신경절에는 엄청 다수의 시냅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 우리 몸이 비상 상태일 때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교감신경이라고 부르고요. 반면 내 몸이 편안한 상태일 때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내 몸을 최대한 안정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부교감신경이 담당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중심에서 명령이 나가는 걸 원심이라고 했는데 크게 세 가지의 원심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맨 위에 있는 것은 하나의 신경이 다이렉트로 되어 있고 골격근과 연결되어 있죠. 골격근은 내가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성운동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골격근 아래에는 심장이나 방광과 같은 내 몸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내장 근육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크게 두 가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작용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꽤 신경이 신경절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위쪽과 아래쪽 봤을 때 신경절의 위치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감신경의 신경절은 좀 중추에 가깝게 있죠. 반면 부교감신경의 신경절은 내장기관에 좀 가깝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교감신경에서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판단할 수 있고요. 반면 부교감신경에서는 신경절 이후 뉴런이 신경절 이전 뉴런보다 짧다, 이렇게 판단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길이 차이를 가지고 이것이 교감신경인지 이것이 부교감신경인지 물어보는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신경 전달 분비와 수용이라고 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체성운동신경에서는 무엇이 분비되냐면 골격근으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반면 교감신경에서는 두 군데에서 분비되어야겠죠. 두 신경이 연결된 신경절에서도 분비가 돼야 되고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내장기관으로도 분비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장기관으로 분비가 될 때 신경절 이전 신경과 신경절 이후 신경이 있는데 신경절 이전 신경에서 신경절 이후 신경으로의 신호는 아세틸콜린입니다. 신경절 이후 신경에서 내장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할 때 여기에서 노르에피네프린, 이름이 좀 길죠?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노르에피네프린, 줄여서는 NE라고 불립니다. 자, 다음으로 부교감신경으로 넘어가 보면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신경에서 신경절 이후 신경으로 아세틸콜린이 분비됩니다. 아세틸콜린이 대부분이죠. 또한 신경절 이후 신경에서 내장기관으로, 만약 똑같은 게 분비가 된다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어라, 늦게 뛰어라, 신호를 구분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까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었다면 지금은 바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근육에 분비되는 체성운동신경이 분비하는 것, 그리고 내장기관의 교감신경이 분비하는데 신경절 이전이 분비하는 것과 이후가 분비하는 것, 그리고 부교감신경에서 신경절 이전이 분비하는 것과 이후가 분비하는 것,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즉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돼요. 그러니까 단 하나만 노르에피네프린이고 나머지 모두 다 아세틸콜린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이 분비되는지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우리 몸에 연결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내장기관에 둘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동공을 확장시킨다면 부교감신경은 그 반대되는 작용을 하고요. 교감신경은 이제 심장 박동이 촉진되고 기관지가 확장이 되고 소화가 억제가 되고 방광이 확장이 돼요. 동공이 확장된다. 우리 여러분들 긴장된 상태죠. 심장이 막 활떡활떡 뛰고 숨이 막 이렇게 헐떡거리고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혹은 아주 비상 상황에서 뭔가 도망가야 하고 혹은 무언가가 싸워야 하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써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되게 교감신경이 작용한다면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그 반대되는 작용을 합니다. 동공이 이제 안정적으로 수축이 되고 심장 박동이 안정화되고 기관지가 적절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소화가 다시 촉진되기 시작하면서 방광이 수축을 하는 거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은 정반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자동차의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처럼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가려면 적절하게 가속도 해야 되고 감속도 해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몸이 잘 작동을 하려면 때에 따라서는
시켰다가 때에 따라서는 다운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업과 다운을 적절하게 해줌으로써 여러분들 몸의 안정성,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것, 이것을 서로 반대되는 작용으로 한다라고 해서 길항작용이라고 불러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길항작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몸의 안정성과 항상성을 유지시켜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말초신경은 어떻게 나누는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어디와 어디를 비교했을 때 누가 길고 짧은지,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 이런 정도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경과 함께 내 몸의 신호를 전달에 담당하는 호르몬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